위암 선생이 이제 제가 동양평화론을 이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이걸 쓰면서 제가 조금 더 보충, 그 전에 한번 그런 정리하다가 좀 느낀 생각이 있는데, 위암 선생은 일본인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선만 넓게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일본 여행을 해봤어요. 해보면, 일본인들 개별적으로 만나면 대단히 친절한 사람들입니다. 친절한데, 이게 이제 극우적 생각하고 연결되면서 이제 독도 우리끼리다 뭐 이카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하고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뭐 한국인에 대한 배려가 지금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옛날에는 밥 좀 해주는 거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 시의원 선배 한 분 있어. 여기 박진희 선배. 일본 친척집에 갔는데 밥을 자기들 먹는 양대로 막 이제 말하자면 이제 공기에 막 반도 앉아가 줘가지고 막 나중에는 뭐 처음에는 손님으로 가서 이렇게 원망도 뭐 하잖아. 주는 대로 먹고 이제 먹을 게 이게 뭐 한국에서 먹는 양에 비하면 이게 뭐 3분의 1도 안 되니까 아니 나중에 겠다는 거야. 아이 그래 말이야 오랜만에 그래 한국에서 그래 뭐 친척 하나 왔는데 이렇게 밥을 야박하게 주면 왜 하노 이래가 아이고 그래 이제 그 집 주인들이 아이고 그게 아니고 우리 먹는 대로 줬다 이렇게 실제로는 알거든. 그래 처음에 이제 일본 여행 가는 사람들이 밥 적다고 전부 후기 올라오고 밥 적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일본 여행이 한창 이제 열리가지고 가보면 막 더돌락하면 이제 이것도 없어. 뭐 더 받는 것도 없이 그냥 막 한국 사람은 어렵고 일본 사람보다 양이 많다 이래가 양도 주고 아주 뭐 한국인에 대한 배려가 넘쳐요. 그 다음에 뭐 각 관광지마다 막 한글로 된 안내판이 뚝 들어서가지고 뭐 가이드 없이 가도 어지간하거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위암 선생이 임난이 그런 거예요. 한중일이 공동 번역을 하자 하는데 일본은 미국 야들하고는 상대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한국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언론이 아닙니까? 위암 선생이. 그래 황선신문사에 늘 일본인들이 오는 겁니다. 와서 위암 계시는가 하고 와가지고 뭐 선배들은 선배대로 후배는 후배대로 와서 선생님 한번 뵈러 왔습니다. 이런 입장이라. 그래 본인도 동양평화론을 주장하셨지만은 일본 사람들 과시안 한 거예요. 들어오면 뭐 점잖게 뭐 그때는 예법이 살아있는 시절이니까 아주 예의를 갖춰서 오라고 하고 했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학기 다케오라는 사람입니다. 그 내가 보면 장지현 선생이 만난 일본인들 하고 이제 서예가 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어떤 사람 언론인입니다. 얘도 이제 말하면 일본 책에도 나옵니다. 일본인이 쓰는 책에도 나오는데 이제 뭐냐 하면 고향에서 언론 활동을 하는 아주 대단한 국리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국리의 사람인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중국 사람들하고 좀 친하고 한국 사람하고 좀 친해가지고 한중일이 어떻게 하면 공동 번영의 길을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이제 일본 사람이 쓰는 책을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느 날 봄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903년이나 이쯤 되겠습니다. 고별 인사를 보냅니다. 자기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큰 뜻을 꿈고 조선으로 갑니다. 조선으로 가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게 좀 동양이 공동 번영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나는 대단히 실제로 문안을 만나면 대단히 웅원한 문장이 되겠는데 일단 작가가 쓰는 글은 짤막하게 고래 되겠어요. 오학기 다케오가 어느 날 갑자기 봄에 자기 신문에 고별사를 쓰고 조선으로 떠났다. 그 다음에 처음으로 오는 데가 내가 양산에 갑니다. 양산에. 이제 양산에 이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참 권총이나 이런 거 안 챙기고 바깥 출입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비록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레일전쟁에서 우세를 점하기는 했지만은 1934년 가는 시기는 대단히 위험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멀리까지는 못 가고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이제 양산에 있는 건데 양산에 있으면서 거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들만으로는 양산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수호제에 나오는 양산박이죠. 말하자면
대륙 낭인들이 일단 조선인들하고 대조선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기들끼리 궁리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인데, 거기에 이제 와서,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1904년쯤 돼가지고 황성신문에 가는 거예요. 가서 위암을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두 천재가 또 국리 있는 이 사람이 이제 되니까. 그래서 이제 대한자강회를 만들 때 이 오가기 다케오, 저는 이제 한자로는 대원장부라고 있는데, 오가기 다케오가 어떻게 하든지 조선이 자강해야 된다, 이 얘기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동의를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정치 공작 겸 말하자면 자기 생각을 펴는 거예요. 뭐냐. 나는 일본이 조선한테 자치권을 부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치론자죠. 말하자면, 일본에도 일본 의회, 제국 의회가 있고, 조선인은 조선인 의회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 나라 사이에, 뭔가 이제 그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길을, 해보자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 완고성입니다. 뭐냐. 우리 민족주의가 너무 완고해요. 무조건, 말하자면, 병자 오는 때도 내일 모레 임금이 잡혀갈 파이라도 싸우자 하는 입장이고, 군사가 10분의 1도 안 되는 임진왜란 때도 무조건 외놈하고는 절대 타협 없습니다. 싸우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민족주의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저도 깊이 있게 공부는 안 해봤습니다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로마 병정들이 포위를 했잖아요. 근데 랍비 한 명이 살며시 궁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뭐라고 교섭하는가 하면, 우리는 당신들하고 싸울 생각 없다. 그러니 우리 식구들, 우리 부족들, 내 제자들 나갈 때 길 좀 태워도, 이래 얘기를 했어요. 로마에서 그걸 받아줬습니다. 받아줘가지고 이 사람들 그릇만이 밤중에 살못이 궁을 나갔어요. 근데 유럽의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유대민족의 최고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결정을 안 했으면 우리는 지금 유럽에 와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우리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이 민족 반역자. 우리 민족이 다 로마인들한테 맞아 죽고 굶어 죽고 가고 있는데, 자기들 일본만 데리고 나가서 살아나는 저 더러운 놈, 저런 놈들하고는 평생 말하자면 인사도 안 했으면 해야 안 된다 그런 입장인데, 유럽에 있는 다는 아닙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상당 부분의 사람이 이분이야말로 우리 유대민족의 실적인 말하자면 주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우리도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달라이 라마 있잖아요. 달라이 라마가 어제 독립시키도록 합니까? 중국 정부 보고 자치권 달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또 생각이 다르잖아요. 야자한테 자치권 주는 것도 못 주겠다 하게 지금 분쟁을 하는 건데, 우리 민족주의식으로 말하면 달라이 라마는 정말 배신자입니다. 배신자고, 저거는 인간 까베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도 정말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일본하고는 철천지 원주처럼 살고, 중국하고는 막 아예 거래도 안 하고, 그래서 한번 살 사람들이 믿답니까? 우리가 언제 떵떵거리고 살았는 시절도 없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일본에 대한 36년에 대한 이 참, 이런 거는 좀 철저하게 가슴에 두되, 앞으로는 한일 관계가 좀 더 발전적으로 과거를 딛고 미래를 갈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된다. 다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만, 정말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번역까지 했습니다만, 아베 마스이에, 이제 이 사람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만난 인물, 이제 1914년도에 이제 그걸 갑니다. 매일신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15년에 나온 아베 마스이에하고 만나는
얘기를 제가 하나 정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회정보 놔두고.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1915년도에 이제 썼는 이제 짧은 글입니다. 매일신보에 나온 짧은 글인데, 뭔가 하면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이 아베 마스예가 위암한테 시를 하나 줍니다. 시를 하나 주는데, 이제 내가 찾아만 읽어보겠는데, 내용이 이겁니다. 경국 제세, 위암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 진짜 나라를 다스리려는 만한 그런 포부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이제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위암 자유, 위암행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암은 자유롭게 위암을 일을 하라. 그러고 우리 일을 같이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이런 얘기잖아요. 둘 다 당대의 천재입니다. 이 사람 긴장감까지 있어요, 일본에. 지금도 이 아베 마스이의 긴장감이 일본에 있습니다. 지금도 후학들은 아베 마스이를 연구해요. 그 정도의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이제 매일신보 사장하고 서울에 있는 경성일보 사장을 맡아가 한국에 온 거예요. 오고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당대 조야의 1등인 김윤식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만나잖아요. 그래, 김윤식이 그거를 쓰는 겁니다. 18일 날 아베 마스이가 동경으로 떠나는 것을 참 애달파하면서 쓰는 글이 한글로 번역 잘 읽어보면 나오는데 대단한 명문입니다. 이 김윤식도. 그게 뭐냐면 위암이 매일신보 들어갈 때 약속한 게 있어요. 객원으로 들어간다. 내가 직원이 아니다. 객원으로 들어간다. 두 번째, 매일신보에서 내가 글 안 쓴다. 그러고 아베 마스예가 떠나는 날라도 절필한다 이겁니다. 위암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했고. 그 다음에 정말 나는 진짜 이게 친일파락하는 이 말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나는 게 뭔가 하면 위암이 매일신보에 두 개의 장문의 글을 실습니다. 하나는 조선유교 연언입니다. 조선유교 연언인데 서문이 진짜 명문입니다. 그 서문도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 그 서문은 내가 참 다른 밑에는 내가 필사해가지고 뺏겨 써보기도 한두 번 해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중국하고 가깝다. 특히 산동성하고도 가깝고 중국하고 가깝다. 그래서 우리는 일찍부터 한자도 접했고 말하자면 유학을 접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유학의 연애는 어디냐? 기자사게, 기자. 그래서 기자가 8조 건법을 했고 그래, 유교 연언 속에도 그 생각이 나온 거예요. 우리 한중일은 한자라 하는 공동의 글을 쓰는데 이 글 자체도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교류를 해가지고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소유교 연언이거든요. 조소유교 연언에 대해서 지금 연구자 말하자면 왜 남인 노론이 갈린다 하는 게 학파별 분류를 한 거예요. 조선유교가 언제부터 들어오고 설총 이야기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조선시대에 왜 이렇게 남인 노론이 갈리고 동인 서인이 갈리나 하는 이런 학파 분류를 쫙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저도 대강 읽어봤어요. 우리가 아는 제가 이거 근대사 공부하면서 이제 성리학을 좀 들다봤는데 학자들만 봤어요. 제가 성리학까지 공부할 결혼을 얻고 봤는데 방대합니다. 그 학파별 분류가. 근데 지금 현재의 학자들이 뭐라고 분류하는가 하면 적어도 조선유교에 대해서는 아직도 위암을 능가할 글이 안 나온 거예요. 그만큼 이 조선유교 연언은 조금 공부가 돼 있는 사람들이 읽는다면 정말 논문 논문입니다. 논문이고. 그래서 조선유교 연언을 쓰고, 그 다음에 일사입사를 썼어요. 일사입사라는 책은 뭐냐면 이름 없는 사람들의 충혈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나는 이렇게 봅니다. 위암 선생이.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비록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러나 일생을 충성스럽게 효성스럽게 지하비를 섬기고 살아는 사람들의 이 정신을 잊지 않는다면 조선은 일본 놈이 침략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일어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사육사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 저 같은 경우에 이름도 밑도 없습니다. 어느 나주에 어느 선비가 있는데, 뭐, 일생을 이래 살았다 가더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수백 명이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평에 이제 어느 날, 책 수습한다고 들어오러 가보니 일사유사가 딱 있더라고. 출판된 책이라. 근데 뭐, 가장하고 뒷장 정도는 좀 뜯겨 나가는데, 아, 이거 해평 선비도 읽었다. 일사유사를.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두 개, 이게 지금 현재 민정문제연구소에서 밝혀 나왔는 거 한 5개 글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위암 선생, 지금 뭐 730편 갔는데, 제가 볼 때는 1000편도 더 썼습니다. 왜냐하면 일사유사하고 조선유교 연호는 아예 취지를 안 했으니까. 그렇게 보면 이게 방대한 거를 썼는데, 그 중에, 그것도 시, 그 다음에 수필입니다. 해석 여지에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그 친구들 하는 얘기 보면 이런 얘기죠. 이토 히로부미를 좋아했습니다. 하여튼, 왜? 아까 같은 개념이었어. 그래도, 일본 정계에서는 조선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냐면 안중근 거사가 일어나서 고종이 딱 하잖아요. 다 끝났다. 이토 히로부미 죽었으니 다 끝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믿는 유일하게 있는데, 이 말은 거대한 정당 내에 최대의 정파를 지닌 대표가 이토 히로부미잖아요. 강경파도 있고, 온건파도 있고, 중도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각자입니까? 내각자에서 다수파의 수장이 돼야 수상이 되는데, 그런 입장이니까 이토 히로부미도 이 몸이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게 사실은 아니든, 지금 이토 히로부미 이제 연구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토는 이거 강점론자, 병탄론자가 아닙니다. 좀 온건하게 하여튼 자체론 정도는 줘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위암의 일본인과는 정말 우리 한중일이 좀 갈 수 있는 관계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그 논지가 쓰게 되는 거는 이제 일단 시일자 방생대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좀 이야기 끝나면 다 이야기 끝납니다. 시일자 방생대국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제일 끝에 있는데, 여기 추가 자료 하는데 그 제일 밑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이토 히로부미로 시작합니다. 시일자 방생대국이. 왜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저도 막히는 한자가 있지 싶은데, 낭일, 최근에 이등후,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에 레함에 왔는데, 어리석은 이제 하여튼 뒤에 한 너댓 페이지 오만 있습니다. 시일자 방생대국. 이게 이제 항성신문에 있는 그대로인데요. 어리석은 우리 인민이 끼리끼리 모여 축축상의왈 후는 평소에 동양삼국이 요래 이제 속같이 다리 세 개가 요래 모여서 동양삼국의 정족 소따리처럼 안녕을 자삼두선하던 사람이라 이런 내용입니다. 금일 내한함에 반드시 우리 한국의 독립을 확고히 부식할 방략을 권고하기를 하여 저 밑바닥부터 해서 서울까지 관민상하가 환영함을 불성하였던지 금치 않았던데 천하사가 참 난척다 예측하기가 어렵구나. 1000만 뜻밖의 의사조약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 이제 또 이것 때문에 또 민족문제연구소 또 한마디 합니다. 봐라, 위암이
본래부터 이거 좀 친일적인 입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닌 거예요. 황성신문에 이토 히로부미가 강연하는 내용이 몇 개 나옵니다. 전문까지 나옵니다. 뭐 대학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위암 선생은 믿는 거예요. 믿는 것보다도 이런 겁니다. 지금 대학 이거 알잖아요. 신문사에 계시고 전 세계의 정보를 다 보는데 이런 양반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일본하고 좀 친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생각을 읽는 거예요. 있는데 그래서 위암은 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본 내에 우리를 조금 지지하는 세력하고는 삐꾸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맞다고 봐요. 어쨌든 넘어간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넘어간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 이거야. 일본 내에 있는 친한파, 그나마 조선민족한테 병탄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이런 정치 세력하고는 다퉈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시일야 방성대국에 우리는 가만 전부 막 원수 일본을 우리는 물리치고 막 지금이라도 대한 2천만 백성이 똘똘 뭉쳐가 일본하고 싸우자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탄금 3,000원의 위력이 발행하는 거예요. 고종을 욕 안 합니다. 대단히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로 해야 하나? 그 최고 내각 수장인 그 양반 욕하는 거예요. 너 이 친구가 내가 부자 하나 쓰고 나가는 게 말이 되냐? 한규설이네. 한규설이 자기는 그 반대한다고 부자 쓰고 나온 거예요. 박자선생도 부자 썼잖아요. 부자 쓰고 외부인을 갖다가 모속에 던져봅니다. 던지는데 일본 놈들이 그 외부인을 끄잡아내가지고 불러가 잘래. 그럼 마지막에 결국 할 수 없이 박자수가 오케이 하고 찍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을사오적이 만들어지는데 정말 위암 선생은 그런데 이 시일야 방성대국이 듣고 눈물 안 흘린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천하의 명문으로 인정을 하잖아요. 한규설 이야기하고 그 김상음 이야기하면서 왜 너는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그 부자 하나 쓰고 쫓겨가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대궐 문을 붙들고 목을 매든지 박치기 였든지 나라의 수장다운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니까 너는 개돼지만도 못한 놈이다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위암 선생의 뜻이 그런 겁니다. 일본인들하고 어떻게 하든지 같이 번영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입론을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러일 전쟁 때문입니다. 러일 전쟁 때 화성신문도 고민했어요. 러시아 편을 들어야 될지 일본 편을 들어야 될지 한참 고민하다가 위암이 첫 깃발이 되는 화성신문이 일본 도와야 된다. 왜? 러시아는 서양놈이니까 제국주의다 이거라. 제국주의자고 일본은 아시아에서 드디어 근대화해서 서양 세력을 때려잡은 사람들이니까 따라잡은 나라니까 어떻게 하든지 일본을 따라 배워가지고 중국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서양하고 한번 근본 일척의 승부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고 이제 경남 매일신문에 뭐 친일식하고 뭐 나오는데 그건 나 웃기는 얘기를 봅니다. 왜? 경남신문을 창건하고 마지막에 결국 매천항원에 절명시를 싣고 했잖아요. 거기에 한날 조선이 깨어나라 항일전선을 구축하다 이런 거 쓰면 다음날 바로 폐간 아닙니까? 합법신문에 항해를 해야 돼요. 일본이라는 강도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모든 권한을 쓰고 신문, 법 다 만들어 놨잖아요. 신문지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보고받고 신문을 발간해야 되는 그런 시국에 위암 선생 그거 하는 거잖아요. 신문 없는 나라보다는 신문이 있는 그런 세상을 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있었으니까 이렇게 1910년에서 20년 상간 신문 한 개 없는 시절에 어디 보고 합니까? 지금 정언해 줄 사람도 없어요. 신문에 다 있잖아요.
신문에 웬만한 일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일신보가 완전히 친일 기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자들 가운데는 항일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3.1운동 일어나니까 다 나와요. 인동기사도 나와. 3월 11일 인동에서 만세했더라. 왜? 기자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시일이 지나면서 만세운동 조금 줄여야 된다. 이래가 되겠나. 뭐, 이제 이런 논조가 해설서가 붙긴 하지만은, 그나마 매일신보라도 있으니까 그게 기사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일본인을 보는 시각, 바로 위암 선생이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으면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동양평화론의 핵심이 그겁니다. 뭐냐 하면, 아까 아방강요골을 이제 우리 정대호 선생이 말씀한 아방강요골을 보면서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하고 중국하고는 이미 만 년 전부터 중국에서 사내간을 중심으로 패권을 갖췄던 그런 민족이고, 일본하고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늘 역사 연구할 때도 그렇습니다. 뭐, 당군 시대는 일본의 어느 시기고, 중국의 어느 시기고, 이렇게 맨 마지막에 그 얘기 나옵니다. 그건 막 해설하려고 하면 길고, 제가 이제 말하는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이런 생각인 겁니다. 인종이 같다, 우리는. 한중일 다 황인종이고, 그 다음에 언어도 같다. 말은 다르지만 한자락 하는 공동 문화를 쓰고 있다. 종교도 같다. 유교, 불교를 우리는 같이 섬기고 있다. 종교도 같고, 세시풍속도 같다. 그래서 위암 선생의 글은 늘 그렇습니다. 세시풍속, 단어에 대한 글을 쓴다 그러면, 아, 이 단어의 유래는 중국의 어느 때 있었던 일이고, 우리는 이런 풍습을 하고, 중국은 이런 그 단오날 이렇게 생기고, 일본은 단오날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늘 이제 말씀하는 게, 내가 왜 이 세시풍속을 기록하느냐. 우리 동양의 풍속이 이렇게 가닥하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 앞으로 세상이 바빠질 거다. 그때쯤 되면 이런 우리가 섬겼던 이 세시풍속의 내용도 다 사라진다.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지금. 겨우 추석하고 지금 설날 섬기는 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그거를 자본주의라 하니 그런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늘 그래서 이 세시풍속에 대한 글도 뭐 수십 개 나오는데, 그거 보면 전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가면, 내가 그래서 이 기록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어떤 명절을 보냈느냐.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걸 지키고 있지만은, 곧 세월이 바빠지고 변화되면 이런 것이 다 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동양평화에 한중일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힘을 합쳐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서양 사람들하고 우리가 한번 맞설 수 있는 세력을 형성하고, 그렇게 해서 조선의 만년 대계를 노려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려보다는 얘기인데, 매일신보에 수많은 글을 씁니다. 뭐냐? 이게 이제 문고에 다 있습니다. 한자로가 때가 있어가 쫙 있는데, 서양의 이제 범게르만주의, 범슬라브주의, 그거에 비교하는 거예요. 서양에 늘 이제 게르만이 중심이다. 이제 앵글로 색슨족은 빼고 게르만하고 슬라브족하고 이제 다투는 겁니다. 오래 다투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터졌는 게 뭡니까? 1차 대전의 원인 아닙니까?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제자 왔는 걸 갖다가 세르비아의 어느 청년이 말하는 저격하면서부터 1차 대전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내용을 서양 세력이 신문사에 있으니까 다 정리하잖아요. 신문사에 매일 그겁니다. 어느 도시에 프랑스가 왔다. 어느 도시에 누가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말하자면 서양 세력들이 잡아먹는 그 모든 기록을 다 하면서 말하자면 범슬라브주의와 말하자면 게르만주의가 대결하는 것이 유럽의 현 형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반대로 돌리가 이야기하면 한중일이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는 얘기죠. 한중일이. 그래서 이제 그게 또 한 수십 페이지 됩니다. 수십 회를 그래서 실제로 참 정대호 선생이 참 문학에 대해서 박사지만은 그런 겁니다. 시와 수필은 해석의 여지가 다른 겁니다. 그 예를 들면 그거예요. 이야기는 이또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또는
조선민족은 단결력이 없다. 그 위암 선생도 뭐 그 말은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위암이 대한협회에 걸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선민족은 단결해야 된다 입니다. 그래서 단결의 구체적 방법이 조직을 만들고, 우리 옛날 이야기하고 똑같아. 그래서 대한장학회를 만들잖아요. 위암 선생이 막 고심 찬론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선민족은 지금까지는 내가 볼 때 단결력이 없어서 이 꼬라지까지 갔는데, 이 단결력이 없는 조선 사람들도 지금부터 단체를 만들고 힘을 모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것처럼 이 또가 그런 말을 해서 조선민족은 단결력 없는 민족이라 했다, 이렇게만 가버리면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그러고 이제 그 뒤에 쭉 위암이 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로 가는 겁니다. 저 봤어요. 봤는데, 이거, 거기라도 한번 찾아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한 민날 찾다 보니까 그거 못 찾아서 못 사는데, 이제, 분명히 매일신보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고, 또 하나,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조선 박람회 하는 거, 한 7, 8차례 씁니다. 쓰는데 별 내용은 없어요. 사람 많이 왔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어느 간에 들어가기 이런 물건이 있고, 이런 물건이 있고, 이런 물건이 있는데, 앞에 시작할 때 그러죠. 그 중간에 가끔 지나가는 말씀이, 이거는 잘하는 일이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위암이 일본 정책을 칭찬했다, 이렇게 하면, 이거 친일파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위암이 수많은 글을 썼어요. 그러면 어떤 기조에서, 어떤 생각 때문에 이런 글을 쓰셨을까? 이걸까지 이야기하면서, 이래서 이분은 좀 생각이 문제가 있는 분이다 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하고 무조건 글 한 개 내가 요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하세가에 왔는 칭찬하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에 여러 가지, 칠연절개라 간단해요. 마지막에 이 말이 있습니다. 한매도 반가운 마음인 듯, 이런 내용이에요. 한매가 누굽니까? char한자 아닙니까? 매화매자. 한매가 위암인 거예요. 위암인데, 비록 당신이, 그런데 그 앞에 그 말 나옵니다. 문무백간의 분주의. 근데 나는 빈것이 우는다, 이 말이요. 뒤에, 이 한매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 지금, 나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당신, 지금 총독으로 와서 떵떵거리고 하고 문무백간의 문안 인사를 받지만은 잘 생각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시 속에는 그런 함의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판하는 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한매 이야기 안 나오잖아요. 매화도 이런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뜻이 100% 다릅니다. char한자 한 개 들었는 거하고 매화 하나 들은 거하고는 뜻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건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방통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영천왕이 일본 가는 이야기입니다. 별 내용 없어요. 우리 왕자께서 일본으로 가시네. 그런데 마지막에 좀 있어요. 일선융한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지금 저는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임선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학병 권유할 때 사람들, 대학생들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일본이 내선일치를 배반할 때는 총구를 거꾸로 돌리라,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선일체를 주장했다, 이것만 달랑 써버리면 민초는 아주 나쁜 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 말자는 거예요. 이렇게 편협한 역사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이틀에 걸쳐서 장황하게 위암 선생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위암 선생의 이런 근본 뜻, 그리고 위암이 있었던, 비록 그분도 사람이고 생각이 깊다 한들 한계도 있는 분이긴 하지만은, 그분의 모든 일생을 그 몇 편도 안 되는 나머지 거는 들다보도 안 하고, 세시풍속기에 뭐라고 썼는지, 유럽의 거대 민족주의에 대한 거대한 담론 속에서 무엇을 담고자 했는지, 이런 얘기에 대한 한마디도 없이 글 몇 줄 잡아내가지고 위암을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몇 사람 안 모였지만은, 우리라도
위암 선생 글이라도 제대로 읽어보고. 위암 선생이 그 방대합니다. 문고 그거 다 읽는데도요, 며칠 밤새야 될 정도로 방대한 분량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읽어보도 안 하고 그저 100년 뒤에 짧은 글 믿게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들으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뭐라 하면 경남신문에 그거 있잖아요. 천장대를 붓기 탁 걸리는 거 그거하고 친일시 한 개 딱 꺼내놔놓고, 그것도 또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기명이 없어요. 위암이라고 쓰는 게 없어요. 신문사에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이만한 글 쓸 사람은 위암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결국은 일본의 철저한 이 신문 통제 정책 하에서 어떻게 하든지 신문을 쥐고, 그것도 지방신문 아닙니까? 경남이라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지방신문이 경남일보입니다. 위암이 아니었더라면 절대 그 경남신문은 탄생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 황철이라는 그 당시 경남지사가 있어요. 친일파입니다. 친일파인데 아주 온건 친일파죠. 그리고 황철이 부르는 거예요. 장 선생, 내 도지사 권한 가지고 내 신문사 한 개 만들려고 하는데 내려오소.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황철은 또 몇 달 만에 발령받아 딴 데로 가봅니다. 딴 데로 가고, 이제 경남에 그 말은 돈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강이수입니다. 강이수라는 돈 있는 사람이 돈 대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첩첩산중이었어요. 경남일보 하나 운영하는데 돈 되는 사람은 친일이거든요. 그런데 위암 선생이 한다 그러니까 내가 돈 되겠다 이게요. 왜냐하면 신문이 돈이 될 수 있으니까. 돈 안 냈습니다. 전부 참 부자가 내는 돈까지 근근히 운영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이제 하여튼 우리는 위암 선생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어려운 담론을 가지고 일생분주히 노력하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리고 지금 100년 만에 2000년도부터 근원이가 친일 시비가 시작됐는데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인기 투표하면, 국민들 상대로 투표하면 제가 볼 때는 위암이 이긴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나 뭐 그렇게 이기고 지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위암 선생, 우리라도 군미에 사는 우리라도.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위암 선생 이제 호가 위암입니다. 위암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호가 있어요. 숭양산인입니다. 그 다음에 필명으로 남숭산인을 썼어요. 윤의원 아시잖아요. 남숭산 금호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숭양은 숭산에 이제 북삼 쪽이 이제 우리 보통 순사이고 숭산이라고 부르거든. 숭어리도 그런 이거든. 그래서 늘 내가 어릴 때 학문을 배우고 사상을 익히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좋은 이웃 사람들하고 논일던 이 숭산의 빛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또 하나 내가 필명 봤는데 금호서루 주인입니다. 금호서루 주인이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뭐라고요? 벼슬이듬 쓰지 마라. 숭양처사 4글자만 써도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마산에 있는 무덤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 옛날에는 그 참 비석이 있는 거 나왔는데 지금 없으면 저는 오번 10월달에 한번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기일 때. 왜 그러냐면 숭양처사 옥상장공 지연지모라. 비석이. 그때 아버지의 돌아가시면서 하신 유언을 아들이 거역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숭산의 볕, 구미를 생각했던 자기 본관의 마을, 내 모든 정신적 추억과 지식을 키워준 곳, 오태, 상모, 임원동 그리워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하여튼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한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위암 선생이 과연 어떤 생각, 틀린 생각도 있습니다. 그거 위암 선생이 다 지금도 건강옥자처럼 쓸 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 하나, 이거는 지금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 한중일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같이 번영할 수 있는 길로 우리는 검토해 봐야 된다.
아직도 위암의 담론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10분, 지금 이제 4시 20분이네. 한 10분이나 20분 동안 서로 이제 방담하면서, 그래,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냐면, 위암이 선생님 살았던 시대가 시대 한계가 본인이 경험의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만, 역사라고 하면 지나고 난 다음에 과거를 보면 굉장히 쉬워요. 넓게 보는데. 우리가 이제 심리학로, 맹인학로 이런 거 1800, 한 50년대, 60년대부터 우리 뭘 준비했어야 됐냐면 서양에 가서 신무기, 특히 미국에 가서 신무기를 사와서 저항의 기본은 국방을 지킨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했어요. 그러고 이제 뭐 중상, 중공은요, 장사꾼 데리고 몇 번만 돌아다니면 저가 다 알아한다. 자, 이익에 대한 냄새는요, 선비가 많은 것보다는 장사꾼이 많은 게 훨씬 더, 그 이제 연암 박지원이 이제 허생전에서 이제, 허생전이니까 이제 그 강남에 상해에는 이제 상인을 데리고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 이제 서양 신문물을 수용하는데 그 냄새를 제일 잘 맡은 것은 상인들의 물이죠. 장사꾼의 물인데, 이제, 이제, 그걸 못한 것이고, 이제, 내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 역사에서 가장 불행한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1870년생, 80년생이라고 해요. 그 이제, 임진왜란, 그 다음에 병자호란, 정유재란, 이렇게 쭉, 이제, 그거 이제 다 한 50년 동안 계속 전남한 시대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800년대 말에 태어나서 산 사람들, 그다음에 1930년 전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제일 불행한 세대. 평생 동안 이 국가의 어떤 전화 속에서 이제 전쟁에서 그런 거거든요. 나는 이제 그 위암 선생이 이제 장기현 선생이 이제 뭐 친일파 이제 그 얘기 나온 것도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이 위암 선생이 이제 그 다산 다음에 성호 이렇게 해서 실학계보라 그랬잖아요. 방산생. 그 실학은 실리를 중요시해요. 우리 역사에서 뭐 어떠냐면은 그 이제 임난 이후에 실학파 형성되나 그죠? 실학파는 실리론자들은 나중에 개화파가 되고 나중에 친일파 됩니다. 그렇죠. 친일파로 가는, 왜냐하면 친일 그게 실리길 맞아요. 그 다음에 해방되고 친일파로 가는 거예요. 친일파로 가야 돼요. 왜 이게 실리론자고 명분론자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친명파, 그 이제 그 병자호란 맞이하죠, 그죠? 나중에 이제 수구파. 그다음에 이게 일제 때는 오히려 저항 운동을 하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다시 왕권을 이제 회복하는 거죠, 그죠? 그 이제 그 뭐야 그 문경의 그 저 독립운동 그 신태식 거도 보면 이제 23년에 창의가도 보면은 이제 왕권 회복을 위해서 조선 500년 동안 양반의 특혜를 받았으니까 그걸 갖기 위해서라도 이병을 익혀서 조선 왕권을 이제 복원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창의가 신태식 그 23년대 나온 책, 관동 대지진이 나온 난 다음에 했어요. 그 창의가 내용이라고요. 이제 경상도 쪽이 이제 뭐 수구다 이제 요즘 수구다 간데 수구 맞아요. 역사적 전통을 그거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제 때 우리가 이제 상해 임정이 있고 이제 북경 임정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상해 임정을 계속 북경 임정은 부정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북경 임정이 왜 부정하냐면은 그 신채호, 이회영, 뭐 그다음에 이상용, 그다음에 김동산 이쪽 경상 쪽 왔는 거죠. 이쪽은 뭐냐면 완전 자주 독립, 무장 투쟁, 그다음에 이제 국경 넘어 이제 전쟁 쳐들어오는 거. 그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당위론적으로 맞는 거죠. 명문론도 맞아요. 상해 임정의 실력 양성론, 준비론 이거는 현실적으로 맞는 거죠. 그러나 당장 이승만이 이제 완전한 자주독립을 주장하지 못하고 자치론, 이제 미국이 이제 일본 대시 식민지하고 자치해가지고 이승만은 해방 직후에 자기 주장대로 이제 실현되어 간다고 받는 거죠. 그죠? 그 실현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승만이 볼 때는 서북 사람들 내려와서 지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북 청년단하고 이제 내려와 지배한 거잖아요. 그죠?
경상도 쪽은 이승만이 볼 때는 빨간 거지, 전부 다. 완전 빨가. 이거 왠지 저 북경에 전부 다 신채호, 이혜영이요, 전부 이상형, 이 무리들 저 내려왔다가 그 6.25 때도 1950년에 그 이제 조병옥이 이제 그 내부장을 하고 난 다음에 뭐냐면 특무대. 경상도 지역은 면 단위로 뒀다 그래요. 다른 지역은 3개군에 하나. 아니, 특무대 설치하고 난 다음에 뺄개기 잡으라고 숫자 경쟁시키는데, 경상도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처형되고 뭐 많이 한 거죠, 그. 근데, 위암 선생이 이제, 그동안 제일 그 시대자가 실리론자들의 그 국방의 어떤 걸 못 봤다는 거, 특히 그 당시에 미국은 아세요? 1776년 독립선 나고부터 1900년까지 인디언과 100년 전쟁입니다. 미국이 100년 동안 계속 그 인디언과 전쟁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기 때문에 1차 대전 때는 세계 최고 무기를 만든 거죠. 그때 이제 무기의 이제 실거래 저게 뭐냐면 금이었다. 금, 국제시장에 이제. 우리 금 많이 했어. 금이었는데 이제. 그때 금 좀 가지고 좀 싸주고 와서 외국 가서 신무기를 사와서 무장에 국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래, 이제, 한심한 게 그거잖아요. 이제 외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외교 부서를 처음 만든 게 이제 옛날 이제 조선시대는 예부에서 했는데 이제 외무부가 뭐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부터 맡아가서 임명받은 놈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보면 이제 황선신문에도 그 얘기 나와요. 그리고 외부에 예산이 없습니다. 뭐 돈이 있어야지 뭐 일본 놈하고도 이래 뭐 소주도 한잔하고 뭐 일할 건데 이거 뭐 없는 거예요. 겨우 이제 돈 낸 게 이제 그거잖아요. 일본에 뭐 이렇게 조금 기간 두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 우리 이제 민영환을 이제 사절단으로 보내고 그것도 대사관 이런 교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고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외교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방금 이야기했던 것도 이토우입니다. 이토우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토우가 처음부터 개발론자가 아닙니다. 이토우는 조낭양입합니다. 제국주의자 놈들 저것들을 뭐하든지 우리가 일본 놈들이 힘을 합쳐가 때리 부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토우가 친구 3명하고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서양 놈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긴 봐야 될 거 아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영국 유학을 하려고 갑니다. 가는데 영국도 가기 전에 돌아옵니다. 왜 돌아오느냐. 뭐 어느 나라 일 보니까 이 화력을 보니까 이게 상대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가 서양 사람들하고 싸우면 이건 백전백패다. 그렇게 해서 급히 친구들한테 나는 다시 돌아간다. 일본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쓰는 겁니다. 뭐라고 쓰는가 하면 내가 잠깐 나가지고 바깥 세상을 보니 우리 생각 다시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돌아가서 자세히 이야기 하꾸막 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이토우 같은 이런 천재적인 사람들이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우선 일본 내부부터 단결해야 되겠다. 단결하고 서양하고 싸울 생각은 접어야 되겠다. 두 개를 이제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수번이 기억나는데 하나는 기억 안 난다. 이 두 번이 맨날 이제 말하자면 이제 막부의 권력을 두고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데 이 두 개의 이 서로 다투는 이 두 개의 번을 좀 합치도록 해야 되겠다. 지금 일본에서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1등 했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에서 최고 영웅이 누구냐? 이 사람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료마 이런 사람인데, 일본 최초로 이제 게이샤하고 이제 신혼여행 가는 게 일본 최초의 이제 말하자면 신혼여행인데, 온천에 여행 가는 이야기인데, 그 양반이 1등 했습니다. 그 양반 딴 거 한 것도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단, 조수하고 이 두 개의 번을 합치게 만든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보는 눈이 2등이 저겁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1번은 그 양반이었어요. 가끔 이제 1, 2, 3번은 이제 도쿠가와하고 3명이 이제 1, 2, 3등을 그 다음에는 전부 건대적인 분입니다. 4등, 5등, 6등, 7등은 전부 다 건대적인 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 료마라는 이 사람은 딱 그거 하나 했어요. 철저하게 실리적인 입장에서 우리 두 번이 저렇게 외국 세력이 우리를 먹으려고 소시탐탐 오는데 우리끼리 이
그래도 참 일본에서 제일 세력 있다고 하고 돈도 많은 우리 두 분이 서로 1등 자리 이거 우리 일본 내에서 1등 자리 두고 이거 다투는 거 이건 안 된다 하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방금 말한 것처럼 이와꾸니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거 개화파들이 딱 짓거나 명치 입신 다 하고 나서 그렇게 해서 그 이와꾸니 사절단이 쓰는 방대한 보고서를 씁니다.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을 가보는 거죠. 프랑스 이런 세 군데를 주로 가면서 결국은 이제 찾았는 게 이제 체제는 영국식 입헌 군주제 찾고 군비하는 거는 독일식을 채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와꾸니 제가 볼 때는 뭐 지금도 검색해 보면 나오지만은 이와꾸니 사절단 보고서는 아마 대단한 국보로 제가 지금도 전문을 번역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그래 가면 안 되고 가슴 아프고 그 이야기는 또 일본인들이 하도 자랑해가지고 우리 바보가 안 되고. 이제 그 일본의 1860년 명칭을 실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오키나와 구우선부터 잡았잖아, 그죠? 그때쯤 해서 사실은 우리가 국방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을 썼다. 그래도 근데 이제 또 그다음에 이제 위암 선생의 이제 동양 평화론은 뭐 위암도 있고 그다음에 안중근도 있는데 근데 이제 뭘 못 봤냐면은 그 민족의 우열, 그다음에 지역의 우열 차별이 나오기 때문에 아세요. 이 사실은 삼국 합병론 이런 거는 맞지를 않아요. 각자 자기 나라로 살면서 뭐 도와주고 연대한 건 모르지만은 이제 일본이 이제 을사보호조약 그다음에 이제 한일합방서 내용이 아무도 없어요. 을사보호조약은 이제 구체적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을사보호조약 그것도 사실은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종이 참 나쁜 놈이다. 이야기를 그래가지고 무기를 해서 무기를 많이 샀는데 운용이었고 마지막에 수많은 창고에 무기들 그냥 적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군도 영국식 저는 독일식 같지만 우리는 처음에는 프랑스식 프랑스 교관을 먼저 불러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프랑스가 세력이 독일하고 밀리로 하면서 또 독일식 한다. 그것은 간수는 못거든. 나름대로 우리는 또 일본하고 좀 다르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프랑스식 문제를 먼저 끌어들였던 거. 우리가 또 이런 문제들은 사실 많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모르는 것들이 있다. 네. 그렇지. 그래, 그 정도. 이미 이제 그때 되면 이제 국가가 이제 인민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가가 지키지 못했을 때 인민들의 활동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좀 판단하기 어렵다. 혹시 어머니 옹금들 이야기 나온 것도 누가 지켜주는 자가 없는데 인민들이 살아남으려고 했던 거 가지고 또 지금에 와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 오류인 것처럼 위암에 대해서도 그런 판단이 쉽지 않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위암을 자꾸 하다 위암을 또 편집하는 의미에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실 2021년이 위암 선생 서거 100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국이기도 했고 또 옛날 같으면 막 거의 대한민국이 뜨겁게 뭔가 학술회의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논문도 발표되고 할 것인데 언론인 단체들도 조용하고 그렇게 해서 조용하게 넘어갔을 정도는 아닌데 지금 요거는 이제 장자 장제식이 위암 선생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정리한 연보에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 어린 시절은 꿈에 와서 오화 선생, 장동봉 선생한테 배우면서 꿈에서 만나는 친구들 제일 중요하게 거론된 사람이 이제 오화 선생 손자 장익상에 대한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상모동으로 처음에 이제 오차동에 살다가 1884년 갑신년에 위암 선생이 장가를 갑니다. 구미에 있는 홍국동에 있는 중목의 따님한테, 벽진이 씨 중목의 따님한테 장가를 들고, 아마 이제 상모동에 원래 벽진이 씨 몇 가구가 있는데 아마 그분 중에 한 분인 것 같고, 제가 어릴 때 놀러 갔던 집이기도 합니다. 제법 와가가 한 여러 채 있으면서 나무도 덤성덤성 있고 살았던 용전으로 옮겨갑니다. 구미에 살았던 분은 용전하면 알 겁니다. 상모동, 지금 상모 초등학교 뒤에 그게 이제 용전이고, 거기서 한 1년 정도 사시다가 지금 같으면 박 대통령 기념시설 있는 그 앞에 웅결학하는 그 길을 옛날에는 선비들은 웅결하고 구름 골짜기다 이 말이에요. 구름 골짜기로 옮겨갔어요. 거기서 살면서 이제 만했던 지역 사람들, 주로 이제 인동장씨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1877년 구미 와서 한 7년 동안 만했던, 그리고 동문 소학했던 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거기에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이 이제 자가 윤화라는 헌리, 헌은 장시장은 알기 쉽은데 구미에 이제 지금 화복 도의원,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는 시회 부의장 했던 분, 이런 분들이 이제 그분 직계입니다. 직계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뭐 시회 말하자면 부의장도 하고 도의원도 할 정도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방산의 제자입니다. 방산 부은스님의 제자인데, 그런 정도로 이제 그 젊은 시절에 만났던 동문소학했던 친구들 이름이 몇 겨우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1897년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칭제 근원을 먼저 했다고 했는데, 먼저 한 게 이제 아간파천이 되고 있으니까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고정을 빨리 반하라는 점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에 방금 이야기했던 칭제 근원서 보면 황제, 진이 황제 위에 보십시오. 아마 고종의 교성한테 상당한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상소를 보고, 이 사람 진짜 능력이 있구나, 쓸만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사료소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거는 비록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있었지만은 바깥에 자기를 보고 빨리 환호하라, 돌아오시라 하는 상소하고, 황제 위에 오르라 하는 이 상소에 대해서 일종의 희림을 준 거죠. 이 사람들 말이 맞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곧 8월 달에 내부조사 처음으로 벼슬길에 나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별로 중요한 게 없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가서 기해년 1899년에 장조 황제라고 때가 있습니다. 장조가 누구냐면 차도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인들의 오랜 정치적 지향점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장희변을 볼 때 저렇게 나쁜 년 이렇게 보는 입장이지만, 남인들 입장은 그게 아니거든. 왜 장희변을 지지했느냐 하면 아들을 낳았어. 왕자를 낳았어. 그것도 희빈의 시절에 놓은 것이 아니고 황후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왕조사회에서 말하자면 세자의 직위라는 것은 그야말로 국본이거든요. 나라의 미래가 안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인들은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장희빈을 지지했고, 그 다음에 다음에 대를 잇는 경종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이 사도세자가 억울하게 죽었다. 그 다음에 왜 억울하게 죽었느냐고 하면 14년간 대리청정을 했어요. 영조를 대신해. 그런데 비록 대리청정 과정에서 무슨 실수가 있었을 망정이 전 이걸 두지해가지고 죽일 정도의 잘못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인사회에서는
속에서 말하자면 사도세자를 진행하고 벼슬을 자리를 돌아야겠죠. 그래서 비록 이제 이때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임원전에 돌아갔으니까 1762년인가 이렇거든요. 1762년 죽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존호가 내려지는 조치는 있었습니다만 완벽하게 이제 어떤 조치가 내려온 게 이때입니다. 이때인데 위암 선생도 이제 남인의 호랭 여망인 이 사안에 대해서 상소를 올려고 했는데 마침 임금이 말하자면 추중을 했습니다. 추승을 했습니다. 내가 살펴보니 사도세자의 일은 처리가 됐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비로소 이제 사도세자가 말하자면 장조는 비록 임금으로 통치한 것은 없었지만은 임금에 준하는 위치로까지 올라가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해년 1899년에 비로소 이제 항성신문에 들어가는데 항성신문이 이제 위암이 들어가기 직전까지 항성신문은 그저 신문 좀 낸다는 수준이고 뭐 대충날쭉하고 이래서 거의 기록도 남아있는 흔적도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이제 의미 있는 그 논설이 나온 것은 지금 발굴이 돼가지고 항성신문을 들어보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신문다운 체제를 가져간 게 이제 이 위암 선생이 항성신문사에 들어가면서 돈도 좀 모이고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항성신문이 재개가 되는데 몇 달 하지 못하고 이제 사면을 하게 됩니다. 임금의 명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 경자년 1900년이 비로소 광문사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문사가 일종의 출판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제일 먼저 발행한 것이 정다산, 목민심서, 금엄심서를 발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위암 선생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건대로 소용하게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바로 위암 선생 학문의 근원이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실학입니다. 실학. 이 실학 사상은 위암 선생이 어떤 과정을 물론 뭐 위암 선생이 천재이기 때문에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선생이 두 번째 선생이 오화공이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나는 해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스승이 돌아가시고 나서 두 번째로 맞이한 스승이 누구냐면 방산호원입니다. 방산호원 밑에 이제 고문을 배웠다고 해요. 고문을 배웠다고 하는데 아마 이 천재와 농익은 이 방산이 만나서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위암 선생의 또 학통, 방산의 학통이 어땠냐면 성호 이익 선생의 학통입니다. 성호 이익을 이어주고 수남 안전복 뭐 이렇게 이렇게 방시려 이렇게 내려오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 말하자면 성호의 학통을 이어받는 사람이 성제허전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신임을 얻는가 하면 흥선대원군한테 확대한 신임을 얻는 거예요. 두 축입니다. 한 분은 상주에 계시는 낙화 유조복 가외유씨인데 이분은 이제 우의정까지 벼슬에 올라가고 또 한 분은 이 성제허전입니다. 성제허전인데 성제허전을 바로 김해부사로 발령을 합니다. 그 발령하는 해가 바로 고동이 즉위한 갑잔년입니다. 갑잔년이 위암이 태어난 해이기도 하고 고동이 즉위한 해입니다. 그래서 김해부사로 오니까 영남에 있는 이 선비들이 야 기호남인의 학통을 입은 대단한 학자가 왔다. 그것도 성호 이익 선생의 학통을 입은 분이 내려왔다고 판단을 해서 이 경남북 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제 이 성제허전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제사단이 형성될 정도로 막강한 학자분들이 이 허전이 김해에 온 부분에 생겼고 또한 학자 여러 번 이제 성조의 한조 이진삼들이고 또한 여러 번이 아까 얘기했던 학파 유호조의 아들인 유주목 이 세 개의
학파가 형성이 되는데 대개 제자들이 중복됩니다. 그 한 사람이 이 사람한테도 조금 가고 이 사람한테도 가고 이 사람한테도 가고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이 우위를 저만 벗어놓고 실질적으로는 아마 영향력은 선조의 한주 이진상이 제일 컸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사실은 성대의 성대 허전도 결국 벼슬이 명예직이긴 하지만 상당한 지위에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대원군을 바친 두 개의 실질적인 말하자면 대비 이 두 사람이 이제 있었고 그래서 이제 위암 말은 방산이 널카거든요. 우리 경북에 영남에 성호 선생 문집이 없는 거 이거는 대단히 수출처럼 이르다 하는 얘기를 친구들하고 편집글에 주고받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그 생각에 동의를 하면 저 김해에 있는 노지 집안들, 노상직 뭐 이런 사람들이 맞다 이렇게 해서 전국에 사발통문을 돌립니다. 사발통문을 돌려가지고 결국은 1900 몇 년도에 성호 전집이 비로소 발간이 되는 거죠. 그처럼 이 방산이라는 양반이 임원동에 계시지만은 성호 선생의 학통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됐고 또 그래서 성호를 대단히 높은 학문적 지위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산 선생도 어떻게 하든지 이제 성호 세설이나 여러 기록에 나온 것들을 자기도 토라해 보려고 하는데 자기가 천착한 부분이 오히려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이기론에 좀 밝은 부분인데 그 부분에 천착하고 그 부분은 100% 번역을 해서 이제 자기가 추가적인 자기 의견도 넣고 이렇게 큰 글을 쓰지만은 역사에 대해서 좀 접근에 들어가요. 말하자면 중국이 도대체 고조선의 위치가 어디냐 강력에 대한 까지는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딱 말하자면 위암 선생은 그보다 한 발 더 나간 거죠. 성호 선생도 중요하지만 자산이야말로 실학의 정통을 이은 양반이 아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방산집이나 장성용 선생 집이나 우화공 집에 있는 도성한 수준이었거든요. 각 집마다 8,000권 내지 10,000권의 그 서적을 보유한 겁니다. 지금 같으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도서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당대의 모든 학문들은 거기에 있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제가 조금 이제 넓혀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제 이 영남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근대를 수용한 책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나온 책이고, 그 누구냐 하면 양계초가 쓴 은빙실 문고라고 하는 굉장한 문고입니다. 문고인데 일찍 이제 중국의 양계초는 알았죠. 세상이 바뀌고 있다. 이 바뀐 세상에서 우리가 적응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서양은 알아야 돼요. 서양 사람들이 추구한 걸 알아야 되겠다. 그러고 우리도 빨리 옛날 이 낡은 학문을 버리고 좀 실제적인 학문, 이런 서양의 신식 학문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말하자면 집안 친척 중 한 사람이 누구한테 주냐면 창랑한테 주는 거예요. 1904년이나 3년쯤 될 겁니다. 1908년 이제 창랑이 서울로 유학을 가거든요. 그래, 이 창랑이 은빙실 문고를 딱 받아보고 집에서 혼자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고 이거 이대로 있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서울의 문화학원으로 진학을 가는 거예요. 진학을 가서 그때부터 이제 부모 선화를 벗어나서 바로 3년인가 4년 그 서울에서 2, 3년 유하다가 바로 상해로 가서 상해에서 이제 미조 비자를 하나 얻어가지고 그래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중국 대사관에 내 브라디보스코 감인사 하고 들어가니까 그 담당한 공무원이 그 창랑 문집에 나옵니다. 문집이 아니고 자수전에 나옵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이 가짜인 거 안다. 아는데 당신 돈도 좀 있는 거 같고 어디 뭐 뜨지듯이 어디로 가는 것 같은데 봐줄게.
이 가면서 이제 물론 마주 만나면 뭐 뒤로 이렇게 그것 좀 줘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위조된 비자를 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 근데 이제 블라디보스토크가 가지고 이제 독립운동 사회 이거 엄숙한 사회입니다. 어느 날 여관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제 딱 잡아가는 거예요. 납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 누구냐? 뭐 때문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안 왔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한참 죽일 듯이 막 취조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곳을 탁 끌고 왔는데 누구한테 끌고 가다가 막 이상설한테 끌고 이상설이 이제 그 시절에 말하자면 세 사람이 밀사로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었고 사실은 그 인근 지역에 말하자면 독립운동가들이나 한인들한테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굴 가리는 거 벗기고 그래 자네가 누구냐 장성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장성원하고 창설이 같은 날 벼슬을 받더라고. 아주 높은 벼슬을 받아요. 거의 산품에 가까운 벼슬을 받는 거라.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제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 이제 관계에 들어가서 벼슬을 받는데 같은 날 인명권자한테 벼슬을 받으면 평생 동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둘이 만나면 마음만 통하면 밖에 나와서 자꾸 보면서 참 우리가 참 어렵게 참 밑바닥에서 공무원 생활 돌아가지고 이 정도 지위에 올랐다. 참 친구하고 같이 우리 이제 6자리에 올라가 있고 참 이거 얼마나 큰 인연이냐 할 정도의 그런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선고를 잘한다. 그러니 그동안 참 우리 마을에 와서 여러모로 불편이 있었겠지만 가는 걸음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무사히 참 반죽은 목숨이 살아나서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또 한마디만 더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본 것이 그 뒤에 나오죠. 이민년에 뭐를 하는가 하면 농업과 상업, 농서 및 상업 공업에 대한 책을 번역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위암의 생각이 어떤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902년이네요. 1902년에 그 당시에 농상 대신 민정부한테 올려서 이거 합시다 하니까 민정부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뭐 국가 예산으로 이제 말하자면 농서, 상업, 공업 이런 걸 번역하려고 그랬는데 뭐 어쩌고 해가지고 어디에 나오네.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러일 전쟁의 조짐이 있는 바람에 조야가 완전히 발사 뒤집혀져서 결국 이 일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중지가 되고 8월 달에 1902년 8월 달에 드디어 대한강력고를 완성합니다. 이게 뭐냐면 다산서색에서는 강력고가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 땅이 어디까지 있었느냐. 그렇게 해서 다산이 이제 고조선부터 고구려 때까지 이르는 다산의 관점이 그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완전 우리 거였다 이거예요. 산해간 이쪽은 전부 고구려 땅이고 고조선 땅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말하자면 강단 사학자들은 이거를 절대 인정을 안 합니다. 99% 인정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너무나 정당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진시황이 마리장성을 처음 사왔던 데가 산해간 이쪽입니다. 성을 사가지고 이거는 우리 땅 아니다 이거예요. 완전 이거는 우리 땅 아니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 이제 길림 삼성에 있는 그 말하자면 마리장성은 언제 세우는 명청 때 세운 겁니다. 명나라 청나라가 들어오면서 중국 강력이 만주까지 미치게 되면서 비로소 세운 것이고 실제 진시황에 세웠던 마리장성은 산해간 이쪽이고 그리고 남자한 자리가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건적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러니까 이제 산해간 하고 나오죠. 천하제일가문이라고 큰 판이 딱 써있어요.
여기가 바로 천안 제일 가까운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정도로 중국인 스스로도 사실은 이쪽이 우리 땅이다 이겁니다. 우리 땅이고 이쪽은 뭐 어느 세력이 징기는지 모르지만은 중국 세력은 아니다. 완전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있고 수많은 가문에 남아있는 사서들 그것도 막 고려부터 조선 때까지 이르기까지 남아있는 사서들 전부 왕조에서 주동이 돼가지고 다 발굴해가 불태우고 있습니다. 중화사상에 문들어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대단한 민족이었다. 우리 조선민족이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왕조는 이거 잘못하면 중국을 신기 어지럽힌 거라해서 그걸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자산 선생이 이제 그것도 누구를 찾아갔나 하면 자산의 현손 영규라 하는 양반을 만나서 자산집에 있는 그 말하자면 강력보를 받았어. 그걸 가지고 이제 정보를 하는 거죠. 위암이. 그래서 뭐 해평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지명에 이런 그래 이 위암 선생이 얼마나 천재였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비록 1877년 와가지고 상무에 유한 거는 상무 떠나는 게 1897년 전에 13년밖에 없었어요. 가족들은 상무에 계속 살았지만 위암 자신은 이미 서울 가서 서울에서 활동하는 겁니다. 활동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와서 이 대한강력보라는 책을 내고 그것도 자산 선생, 정약용 선생의 강력보를 자기 손으로 번역할 정도로 갔다 그러면 이미 청년 시절에, 소년 시절에 여기에 대한 책들을 엄청나게 읽었다는 거예요. 읽고 내가 언젠가는 이 강력보를 한번 내 손으로 한번 써보겠다. 그래서 위암에 관심은 늘 만주에 있습니다. 만주에. 그러고 그 당시에 좀 의식이 있는 분들 또 어쩔 수 없이 만주나 브라디보스토크로 이주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가운데도 의식 있는 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한계 이성희 선생이 유한무라 하는 사람의 초청을 받아요. 무주사인 유한무거든요. 유한무인데 아까 얘기했던 그 브라디보스토크의 권력 다툼에서 일찍 돌아가시는 거. 딱 그런 한계를 한 거죠. 그게 강력에 대한 거예요. 그건 또 번역까지 되어 있더라고. 내가 찾아보니까. 그 정도로 이제 말하자면 이 바깥으로 독립운동에 가는 양반들이 정말 우리 지금 대한민국 또 대한제국이 지금 현재 형편은 이렇게 어렵지만은 언젠가는 우리가 좀 뭐 나라를 되찾고 뭐 잃어버린 땅을 찾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어떤 민족이에요. 또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는지 이걸 잊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 조선민족이 분명히 좀 행시하는 민족으로 지금보다는 나은 위치로 올라갔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도 포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신문의 형편 같은 년입니다. 1904년 상 이제 같은 년 41세입니다. 41세 때 상 고종이 특하 내탕전 4,000원 내탕전 4,000원은 계산한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고급 인재시설도 받아들이고 하는 거죠. 찾아들는데 이제 요 교섭을 한 사람이 현영문이라는 친구인데 아주 친일적인 근대적인 인물입니다. 아마 검색을 해보면 나올 겁니다. 현영문은 왕사도 되게 친했어요. 왜 그러냐? 두 분 다 현실적인 분들이겠어요. 비록 현영문은 정말 상당히 싫고 그 친구 명단에 지우고 싶은 사람이지만은 현영문이 고종의 신임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통해야지 뭔가 어려움이 위에 되는 거죠. 그리고 현영문도 두 개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사의 마음이 그거예요. 나도 조선 사람이고 나도 나라의 어려움을 아는데 적어도
위암이나 왕산 정도 하는 일은 내가 이 친구들하고 뜻을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음으로 양으로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의식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신문사 지금 꼭 폐간될 지경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전정의가 이제 보들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야, 내가 보기에 곧 임금님을 위해서 절대 해가 되지 않을 분들이고 사람들이고 하니까 이 두 사람 좀 도와주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임금이 지금으로 말하면 아까 지난번 이야기했잖아. 4억 정도의 돈을 주는 거죠. 그래 이제 4억이라고 하는 돈이 한꺼번에 이제 이거를 이제 서양에 있는 놈 한 놈 있어요. 한국에 가지고 한국말 나보다도 저 다른 놈이 있는데 이 놈이 하더라고. 이거 존재 아이가 말이야. 임금한테 존재 받았다 이렇게. 뭐 존재는 존재지. 그러면 이제 요새식으로 말하면 기자가 존재를 받으면 제대로 글을 못 쓰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든지 신문사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종이 내탕전 그 자기 사비입니다. 이게 정부 예산이 아닙니다. 고종이 가지고 있는 자기 사비 4천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글을 씁니다. 신문을 이끌어가는데 이때부터 이제 황성신문에 대한 편집권, 경영권 모든 것이 이제 말하는 위암 선생이 이제 딱 지게 되는 거죠. 신문사의 최고의 위기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막 신문은 막 우설 이제 발간이 되고 이제 막 신문사의 모든 경영 일반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말하는 위암이 결정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벼슬 주잖아요. 누가 주느냐? 을사년에 주네요. 천군 민영만이 임금한테 통보를 합니다. 하는데 정말 몰라요. 왜 그러냐면 나도 이게 조사해보고 아는데 민영만 선생이 말하자면 개화당의 비밀 거룩하는 짧은 문서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뭐냐면 이 민영환이라는 사람이 이제 민시 쪽 아닙니까? 민시의 대단한 신임을 받고 고종의 대단한 신임을 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러시아 공사인가 러시아의 축가서대로 갑니다. 축가서대로 가면서 대번에 느낀 거예요. 축가서대로 가는 길이 만만찮습니다. 유럽을 거쳐가 이래 가는 겁니다. 그래 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다 본 거예요. 그 민영환이가 딱 러시아 갔다 오고 나니까 대번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야, 조선 배워야 돼. 이자를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모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준, 그 다음에 이상대 선생, 그 다음에 위암,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비밀리에 말하는 비밀 세트를 만들어서 자기는 철저하게 친일인 것처럼 행동했죠. 그래서 민영환이 죽었으면 전부 깜짝 놀랐어요. 일본 사람들도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 저 죽은 사람이 아닌데 늘 뭐 이야기하면 그럽시다. 한번 생각해 보죠. 이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든 일을 일본 사람들이 민영환이 틀림없는 친일파다. 지금 영무자들까지도 진짜로 공부해본 영무자들 민영환 씨는 왜 자살했나 친구로 왔는데 실제로 아닌 거예요. 이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자기 나름대로 그 흥미를 가지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가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하여튼 그 양 선생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넘어가요.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안내 여쭤볼게요. 병원요. 1906년도입니다. 6년도인데 시일자 방송되고 쓰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는 위암 선생님이 뭐였습니까? 하나는 평양 입신학교 교당에 취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희문고고죠. 희문고등학교 교당 숙당에 했는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뭐냐면 고등 수학 독본을 썼어요. 수신 교과서도 썼네요. 이게 뭐냐면 위암 선생 생각이 딱 나오네. 뭐가 나오냐면 소학을 중시하잖아요.
소학은 뭐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어린애들이 어떻게 하면 중효열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아주 명문입니다. 대학보다 더 난 내용 좋다고 보는데 뭐 언뜻 보긴 봤습니다만 그 다음에 수신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학적 생각도 가지면서 성리학에 좋은 것은 가져가야 된다. 소학 같은 이런 훌륭한 말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익히고 배워서 그것을 몸에 체득하고 평생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수신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윤리라 하는 책은 우리 이제 참 8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윤리 때문에 막 교련 반대하고 윤리 때문에 했지만은 그 이전에 자연스럽게 있었습니다. 윤리 과목이 있었어요. 중학교에도 있었고, 뭐 국민학교는 도덕하는 과목으로 있었고, 중고등학교에 가면 윤리하는 과목으로 있었는데, 우리 대학 시절은 그랬다 하는 거고, 어쨌든 미양 선생님의 생각을 우리는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1907년도 낭정에서의 복면 앞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둘째 아들, 미양 선생이 처음이 됐던 둘째 아들이 이미 중국에 유학 보냈어요. 나는 그 위암이 이제 올라가서 아들 셋인데 이제 한 사람은 한성 고등학교에 유학 보내고 막내 재류는 계산학당하는 그때 나이가 10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초등학교 보내고 둘째는 희문고고 보냅니다. 자기가 숙장으로 있는 희문고고를 보냈는데 희문고고 몇 달 있다가 바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내는 거죠. 보내고 요 기록 찾아보면 나온다마는 이미 상고동에 있을 때 애들한테 근대식 교육을 했어요. 여러 가지 정말 그러니까 딱 이 친구들은 서울 가서 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판단이 딱 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하자면 위암 선생이 그래서 상고동이라고 하는 저 땅을 지난번 당시장이 있을 때 박정희 때문에 속으로 별로 찬성 안 했는데 건대와 긴영관을 지어야 돼요. 저 상모가 자기는 저렇게 뭐 아무것도 없을 거 보이고 박정희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 동네지만은 저기서 비로소 근대적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됐던 그러고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 이제 긴영관에 있는 그쪽이 위암 선생의 그 산포터입니다. 그 웅벽폭포까지 올라가는 거 꼭 하면서 맨날 폭포 있어요. 방탄도구 웅벽폭포에 대한 글을 썼고 위암도구 웅벽폭포로 글을 했는데 그 정도로 그 폭포가 우리 어릴 때 백랑폭 가서 목욕하는 장소인데 지금 보면 막 초라합니다. 초라하면 폭포라고 할 것도 없고 한 2m나 3m 되는 작은 폭포입니다. 그러나 거기 그 폭포를 대단한 폭포로 만드는 것은 방산 문집에 쓰고 위암이 글 쓰면서 제가 볼 때는 대단한 폭포인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도 가끔 김당 기자도 끌고 가서 한번 사진 한 찍다가고 사진 잘 있는 작가 한 분 있어가지고 같이 가서 폭포 사진 찍고 있는데 현재 나는 저도 뭐 마지막에 우리 종강한테 좀 내려가면 상호동 가서 그 폭포 구경에도 가고 그래서 위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안경에서 공개한 것만 잠깐 이야기하고 그 뒤에는 이제 다른 내용을 넘어가고 보면 강의의 주장으로 넘어가고 해도신문 때문에 이제 그 쫓기는 사람들한테 쫓기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 아들 제철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중국으로 오게 됐는데 결국 망정에서 이제 여러 사람이 공부를 합니다. 선생님 분명히 뒤에 뭔가 이상한 애들이 쫓아 다니는데 선생님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해조신문 때문에 일본 놈들이 쫓아오는데 결국은 이제 자기들이 직접적인 국제 문제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냐면 중국에 있는 말하자면 깡패들, 정말은 밑바닥 인천들한테 위암을 죽이라고 해요. 그러고 이제
관리들한테, 관리들한테 뇌물을 잔뜩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안이 죽게 됐어요.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죽었는데 붙돌락해가지고 필담을 하는 거예요. 필담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곧 이제 판결만 내리면 이제 죽는 사는 결정하는 순간이에요. 그래 이제 자기가 뭐 중국말은 잘 안 되니까 자기가 알 수 있는 한자 다 동원해가지고 애국지사 장전이 오늘 이곳에서 죽는데 정말 결정하는 사람이 잘 결정해라. 이렇게 억울한 죽음이 있도록 해서 되느냐.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석방이 됐어요. 딱 석방되면서 그 양반 이야기합니다. 나도 동경유학에 있는 사람. 이 시골 업장이 동경유학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법학 전공했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거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들어보니까 이거는 잘못하면 이게 내가 차고 갈리지만은 이거 잘못된 판결을 해서 억울한 사람이 죽게 만든다. 내가 근대적 학문을 배운 입장에서 이거는 나는 내 양심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겠어. 주변이 뭐 안 그런 것 해도 나는 당신을 살려줄 수 없겠다. 그런 내용이 되게 긴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뭐 그 내용은 한자로 되어 있기도 하고 제가 이제 번역을 해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까지 또 이야기할 게 나오네. 견학학회 취지문을 씁니다. 이게 견학학회의 초대 회장이 누구냐면 장유상인데 말하자면 서울에 있는 근대인들이죠. 대학생들, 학교 다니는 사람, 학생들이 주로 많겠습니다. 그럼 아니면 초급 관리들 이런 양반들이 이제 드디어 1905년 6년 되면서 영남의 근대식 학교를 건설하다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여론을 조성하는 서울에 있는 기관이 견학학회고 이 견학학회나 서울에 있는 집단들은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장 시장은 뭐 경험상으로 우리는 압니다. 지난 30년간 꿈이 정치를 좌지우지했는 데가 사실은 서울에 있는 선산 향후에입니다. 거기서 다음 국회의원 누가 하면 좋겠노, 다음 시작으로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박덕성형 돌아가시고 말하자면 이제 전두환, 노태우 그룹까지도 힘을 입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 서울에 있는 제서울 구미 향후에 내 같은 사람이 이름도 없습니다. 그 뭐 이름이 있어야지 뭐 왜 저쪽 보수당에 그 명함에서 거는데 절대 자기들이 딱 내가 아따 그래도 가가 그래도 시간 정말이 있어 보이더라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그만큼 이 시절은 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말하자면 재경북 뭐 향후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단위들이 지방에 있는 선비들보다 훨씬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견학학회 취지문을 위암 선생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위암 선생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는 무조건 우리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농사를 개발하고 상업과 공업을 일으키고 그 다음 우리 멀리 가야 된다. 교육해야 된다. 우리 애들 교육하지 않고 희망이 뭐가 있느냐. 저는 젊은 시절에 우리 이제 운동하고 이럴 때 정말 무당 투쟁론 이거에 뭐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사회주의 운동하면 이게 전부 다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입장에 옳았나? 저는 실력이 안 좋으면 최고로 옳다고. 지금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행군을 할지라도 상업과 공업을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 후예들을 교육시키면 이 두 개의 축, 식산흥업하고 교육입국이라는 이 두 개의 축을 우리가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 조선민족은 안 죽는다. 조선민족 안 망한다. 조선민족 발전한다는 얘기. 그렇게 보면 물론 우리가 이제 이런 인론에 있어서 우리가 독립운동, 직접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평가절하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오늘 우리 후손들 입장에서 비록 목소리는 크지 않고 볼 때 크게 드러나는 바가 없더라도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런 생각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뭐 한미일로 가자, 뭐 한중일로 가자, 뭐 어쩌자, 우리 이거 참 큰일 났다, 뭐 세계적인 뭐 경제 저성장 국면이 치솟아가고 이런 문제를 푸는데도 답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참 생각을 서로 모르고 보수하고 진보하고 참 차이 나고 생각을 좁혀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애들이 바른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교육 현실이 그렇습니까 지금. 교사가 바른 진짜 참 우리 엄마들 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한테 맞고 돌아오면요 한 번도 칭찬받은 적이 없어요. 네가 맞을 짓을 해주니까 당연히 맞은 짓을 해야지 그렇지 하고 선생님한테 만나면 갑니다. 우리야 그 말 안 듣거든 좀 꾸준히 배좀 있어 가는데 요새는 자기야 막 손톱만 닿지도 않고 가가지고 막 우리가 아를 우애 키우는데 우리 아한테 무슨 그런 택도는 말씀하십니까 하고 막 교장한테 찌르고 교육청에 주서였고 막 쪼매난 일을 이만큼 키워가지고 하고 이렇게 가는데 정말 우리도 이제 뭐를 어떤 운동을 하고 아무리 대의 명분이 넘치는 일을 하더라도 좀 경우를 살펴가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좀 하다면 그게 이거는 뭐 다 갈락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야기해. 이 뒤에 이거 그 뒤에 있는 지나가고 1905년에 미얀 선생이 일본을 갔습니다. 일본을 가는데 영보에 너무 시찰 일본, 시, 민영기, 윤치호, 이달용, 주영환 등 대소관 50여 명과 동행해서 유람을 하는 겁니다. 유람, 국내부, 국내선 및 궁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는가 하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이런 유명한 윤치호 같은 사람은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일찍이 미국 묘하겠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의 이제 이런 인물들하고 가면서 1905년이니까 느끼잖아. 일본이 천국식 우리 경상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그걸 합니다. 하는데 미얀 선생이 1907월 달에 경부선을 타고 이제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으로 갔는데 경부선이 언제부터 개통이 되냐면 1905년 1월 1일 개통됩니다. 1월 1일 개통되는데 5월 달에 왕산 선생이 이제 서울에서 이제 일본 놈들하고 찍어다 해가지고 이제 강제 귀양 조치를 당합니다. 제가 볼 때는 기록상 경부선 열차를 최초로 탄 분이 이제 우리 이제 구미 사람으로서는 왕산 선생이 최초로 타고 이제 그 귀양을 하고 두 번째로 이제 기차를 타신 분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미얀 선생인데 그래서 이제 미얀 선생이 공식적인 그 이제 시찰이 끝나고 나서 자기 혼자 이제 시찰하는 게 뭐냐면 신문사를 시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한자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 각 신문사 댕기면서 느끼는 자기 소감적인 거고 그 다음에 또 미얀 선생이 뭘 막 나도 이거 찾아보고 찾기도 가지고 찾아가지고 지금 올리는데 뭐냐면 그 다음에 가는 것이 이제 상야공원 그 상야가 오해미인가 뭐 그렇던데요. 동경 시내에 있는 공원인데 거기에 가서 이제 뭘 구경하는가 하면 동물원, 식물원 이걸 구경했고 그 다음에 제실 박물관을 가는 거예요. 제실 박물관 말하면 일본 황실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인데 거기에 이제 막 한국에 훔쳐가는 그 선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잠깐만 해주세요. 선산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시커멓게 표시를 해놓는데 그게 어딘가 하면 선산 여기에 고문군 일선리 고문군 거기에 성취가는 자기 그게 이제 그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미학 선생님이 그걸 보고 이제 그걸 기록을 해놨어요. 신문 기사에도 나옵니다. 이 선산에서 자기가 왔다. 그래 이제 거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우리 한국에 손색하는 많은 그 문화재들이 이제 위암 선생이 자기가 아는 대로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기서 뭐를 보냐면 강계통 대왕비를 보는 거예요. 탁본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차에 위암이 여기 왔다는 얘기, 일본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당시 이제 맥시 대학에 유학했던 박씨라는 그 대학생이 이제 탁본을 가져온 거예요. 선생님 이게 광개토 대학 탁본입니다. 그래서 황성신문에 돌아오고 해서 황성신문에 그 탁본된 그 내용을 위암 선생님이 몇 차례에 걸쳐서 해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그 위암이 이 짧은 기간 동안에도 물론 뭐 동물원도 구경하고 뭐 제실 박물관도 신문사도 졸업하고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아까 연보에도 나오잖아요. 동류 기록이 있다. 제가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래 없어서 이제 제가 방송신문을 찾아보니까 이제 짧게 1회, 2회에 거쳐가지고 내가 신문사를 견학한 기록 그거를 이제 사설로 실었어요. 사설로 실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했듯이 아까 얘기했듯이 강계토항 비문 탁본 받은 거 내가 박씨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내가 여기에 기록하는 걸 해가지고 아마 최초로 강계토항 비문을 위암 선생이 자기의 해설까지 붙여가지고 방송신문에 실습니다. 실고 동물원 이런 거 여러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동료록은 그 두 개 내가 찾았는 이 서너 개 문서를 하고 그러고 또 기록 안 된 자기가 본 일본을 본 소감 같은 게 분명히 들어있을 건데 아마 재수씨 만나게 되면 집에 그런 거 있는가 안 물어볼 텐데 그 정도로 이제 위암 선생이 일본에서 이 짧은 기간 그러고 나서 바로 시일이라고 방송을 했어요. 11월 달에 10일 쓰고 이제 바로 이제 구속돼가고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중고등학교 설립운동 전국적인 중고등학교 설립운동을 쓰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시골에 선비들이 완고하기 때문에 바로 발기인을 해줄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제 평양은 이제 개명돼서 이렇게 당신이 와서 교장해 줄 수 없다고 바로 이제 픽업을 해갖고 전주나 이런 쪽에는 이제 발기인 이름 부릅니다. 그래서 발기인 그렇게 되면 이제 말하자면 마을 설명회지 9월 설명회 하는 날 이제 위암이 가는 거예요. 가면 이제 말하자면 위암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하는 소개만 해도 이게 뭐 대단한 그 차트 떨어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근대식 학교 설립은 직접 나서는 건 나서고 그러고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이제 대한자강회하고 대한협회를 지을 때 김해를 가잖아요. 망명중대하러 간 겁니다. 제 느낌은 확실해요. 나도 운동권 아니어도 그런 생각이 없는데 저는 거기 가서 정말 동네의 선비들한테 환대를 받습니다. 봤는데 그러면 이제 친구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아주 믿을 만한 사람, 두 사람하고 전기도라고 하는 이름은 전기도 신상이거든요. 이 전기도라는 사람은 제가 검색해보면 부산에 건전식 학교 있는데 자기 재산 거의 반 이상 틀어야 되는 사람이 이런 인물인데 어디에 있는가 보는 거예요. 은근 대학파 사람들의 지향적인 빨리 상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상공을 안 하고는 우리 조선이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고 또 하나는 애들 교육시키고 학교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조직 실천학 부분을 하게 됐고 일단 한 20분 쉬고 20분만 더 하고
토론 좀 하고 그래 해야 돼. 1시간 좀 했네.